근육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시면은 치료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결국에는 근육이 경직되어 있는 곳, 딱딱하게 뭉친 곳이 아픈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을 주지 않을 때 이완되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먹을 꽉 쥐고 한 몇 분 정도 버틸 수 있을까요? 계속 힘을 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꽉 쥐고 계시면 몇 분 정도 버틸 수 있을까요? 몇 분 못 버틸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손이 저리기 시작하고 아프고 마비감도 오고 잘 움직일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불편한 반응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힘을 주고 있지는 않지만 어떤 근육 부위가 계속해서 이렇게 딱딱해져 가지고 힘을 꽉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위가 몇 분이 아니고 24시간 혹은 며칠 혹은 몇 달 계속 이렇게 이어진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 우리가 제대로 의식을 하지 못할 뿐이지 정말 우리 몸이 힘들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하나하나 풀어나가 주시면 우리 몸이 다시 건강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근육들이 결국에는 다 하나하나의 소형인간의 어떤 부분이라든지 또는 이 근육 자체가 하나의 소형인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생기면 우리 몸 전체에도 영향을 주고 몸에 질병이 생기고 통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근육을 치료해주는 방법은 사실 되게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근육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근육은 다 한 쌍씩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쪽이 긴장을 하면 한쪽은 반드시 이완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완되어 있던 곳이 긴장을 하면 또 긴장했던 곳이 이완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모든 근육의 구조가 다 이렇게 쌍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한 근육이 긴장돼 가지고 꽉 뭉쳐 있다면 반대쪽 이완이 된 곳이 있겠죠. 그래서 그 이완된 곳을 반대 방법은 세 가지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스트레칭입니다. 전신 스트레칭을 해주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곳을 긴장을 시키면 다른 곳은 이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신 스트레칭을 쭉쭉 해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온몸에 긴장돼 있던 근육은 풀어지고요. 또 이완이 돼서 힘이 빠져있던 근육은 힘이 다시 들어가니까는 몸 전체에 균형이 잡혀주면서 아픈 곳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그런 스트레칭 방법에 대해서도 좀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전에는 간단합니다. 사실 인터넷상에 너무 스트레칭과 관련된 정보들이 많이 있거든요. 또 서점에 가셔도 책도 쉽게 구매하실 수 있고요. 또 뭐 동영상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스트레칭이 좋다라고 제가 제안 드리는 것보다는 전신과 관련된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하루에 고정된 시간을 이렇게 전신 스트레칭을 해주시면은 몸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고 또 아픈 곳도 안 아프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걷기입니다. 뛰지 마시고 제발 뛰지 마세요. 뛰면 몸에 병이 납니다. 마라톤 세계 챔피언 황영조, 이봉주 지금 어떻게 됐나요? 오히려 노화가 더 빨리 진행됐고요. 원래 자신의 나이보다 훨씬 할아버지 같이 보이죠. 그리고 알 수 없는 질병들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달리기가 그렇게 좋으면 세계 챔피언 황영주, 이봉주는 세계 최고의 건강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게 맞는 말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뛰면 몸이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뛰지 마세요. 하지만 걷기는 아주 좋습니다. 걷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의 전신 스트레칭이 되는 한 가지 운동입니다. 걷는다는 이 동작은요, 다리의 근육만으로는 절대 걸을 수 없습니다. 온몸이 다 협조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몸 안에 있는 오장육부, 또 머릿속에 있는 뇌까지도 같이 움직여 줘야지만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균형을 제대로 못 잡고 제대로 걷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구가 빠른 속도로 자전하고 있고 또 공전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는 지구에서 살아가려면 반드시 우리 몸이 균형을 잘 잡아야 됩니다. 걸을 때, 특히 움직일 때 균형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근육들이 협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속도로 똑바른 자세를 유지하면서 걷기 위해서 노력하시면 온몸의 균형도 잡히고 또 스트레칭도 되는 그런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걷는 사람들 한번 관찰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몸을 빗두루하고 걷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또 몸의 어떤 부위가 병이 들었기 때문에 몸이 그렇게 비뚤어진 상태로 걷고 있는 겁니다.
그럴수록 몸을 자꾸 바로 세우려고 노력하시면서 천천히 걸어주시면 그러면 몸도 점점 풀리게 되고 다시 건강을 회복하고 균형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호흡법입니다. 우리가 호흡을 할 때 자연스럽게 근육이 경직이 되기도 하고 이완이 되기도 합니다. 이건 역시도 자동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을 천천히 부드럽게 해주시면 우리 몸의 전체 근육도 천천히 부드럽게 움직이면서 경직이 되었다가 또다시 이완이 되었다가 이렇게 반복하게 됩니다. 특히 들이마시거나 호흡을 멈추면 우리 몸은 경직하게 됩니다. 또 반대로 숨을 후 하고 내쉬어주시면 이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호흡법들이 있는데요. 그런 골치 아픈 것들은 일단 빼고 간단한 것 한 가지 알려드리면 호흡을 후 하면서 내쉴 때 숫자를 세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숫자를 세신 다음에 만약에 전부 다 내쉬는데 5를 셌다면 다음번에는 6을 세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6이 성공하면 다음번에는 7이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때 주의하실 점은 숨을 참는 게 아닙니다. 그냥 헙 하고서는 이렇게 참는 게 아니고요. 계속 일정한 양의 공기를 후 하고 내뱉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게 내뱉고 있는 시간을 세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더 길게 하려고 노력하시면 되고요. 들이마시는 거는 뭐 편하게 마음대로 들이마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호흡을 하실 때 내뱉는 것을 더 길게 하려고 노력하시면서 호흡을 하시면은 우리 몸 전체 근육들이 긴장을 풀고 이완하게 됩니다. 그래서 길게 호흡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또 이 호흡법의 좋은 두 번째는 이렇게 길게 내쉬면 우리 폐에 쌓여있던 노폐물들, 독소들을 전부 배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정도, 2, 3분 정도만 이러한 호흡법을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몸 전체의 긴장도 풀어주고 또 폐에 쌓여있는 노폐물도 전부 배출해주고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아까 설명드린 근육의 구조, 1대1 구조, 한쪽은 긴장하고 한쪽은 이완한다. 이렇게 한 쌍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는데요.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관절을 우리가 접어주시면, 이렇게 움직여주시면 건강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접히는 곳에는 항상 힘이 쏠려 있게 되어 있습니다. 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접히는 곳은 바로 아래쪽과 위쪽의 중심이 되는 곳이죠. 그러니까 중심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 전체에 있는 관절을 접어주신다면 우리 몸의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접을 때 혈액이 어떻게 되겠어요? 혈액이 더 잘 순환하게 됩니다. 일종의 펌프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장이 자기 주먹만큼 조그만 이 심장이 우리 몸 전체에 있는 혈관에 있는 혈액을 순환시키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한 순환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몸에 있는 전체 관절을 다 한 번씩 이렇게 접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전신에 있는 모든 관절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제대로 가동 범위까지 접히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제대로 잘 안 접히는 곳이 있다면 노력하셔가지고 제대로 접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몸이 건강해집니다. 우리 몸이 제대로 접히지 않는다는 것은 그 부위가 이제 녹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노폐물도 많이 쌓여 있고 근육 조직도 많이 긴장돼 있거나 아니면 아예 힘이 빠져가지고 이완돼 있거나 이런 약해진 상태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계속 접어주고 펴주고 반복을 해주시면 점점 회복이 되고 그리고 건강해지게 됩니다. 지금 한번 자신의 모든 관절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 움직이지 않는 관절이 있다면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조금씩 계속 움직여 주시면서 관절이 정상적으로 다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스트레칭 정말 좋은 운동입니다. 많은 스트레칭의 동작들이 대부분 관절을 다 접어주고 펴주고 이러한 동작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기억하면 아주 좋은 한 가지 치료 원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피부와 근육의 균형입니다. 피부하고 근육은 또 한 쌍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긴장하면 근육이 이완이 되고요. 반대로 근육이 긴장하면 피부가 이완이 됩니다. 이게 서로 한 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육이 긴장하면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우리 몸에 도움이 된다.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럼 피부와 근육의 균형 원리를 이용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가 치료를 하다 보면은 본능적으로 자꾸 아픈 곳에만 집중을 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또 환자가 여기 아파요, 저기 아파요.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신이 중심을 잡고 딱 있지 않으면 자꾸 환자가 아프다는 것만 집중해가지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치료들은 결과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사실 근본 원인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 진단을 하시고 진단에 따른 근본 원인, 오장의 어느 부위가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그러한 근본 원인을 반드시 집중해서 치료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병이 확실하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눈앞에 있는 아프다는 것만 집중을 하시면은 잠깐 반짝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아파집니다. 이게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환자도 지치고 또 치료해주는 의사도 지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반드시 근본 원인을 집중해서 치료를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면서 당연히 환자가 어디 불편하다 그러면 그 부분도 조금씩 같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근본 원인을 한 70이나 80의 비중을 두시고 그리고 환자가 현재 불편한 그런 부위를 한 20이나 30 정도만 비중을 두신 다음에 치료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비율이 바뀌어가지고 환자가 아프다는 부위를 뭐 80이나 90에 집중을 하고 근본 원인은 거의 치료도 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치료가 안 됩니다. 또한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한 장기 중에 하나는 신장과 비위입니다. 이곳이 문제가 없으면 사실 시간이 지나면 천천히 회복이 되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 부위가 문제가 있으면 다른 곳이 다 건강하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죽게 돼 있고 또는 병이 더 심각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태어날 때도 신장부터 장기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죽을 때도 신장이 죽으면서 죽게 됩니다. 신장이 죽은 사람은 더 이상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장은 우리 몸의 충전지와 같은, 건전지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어떤 핸드폰이 최신형이고 좋은 핸드폰이지만 안에 있는 충전지, 건전지가 오래되고 또는 망가졌습니다. 이 핸드폰 사용할 수 있을까요? 사용하기 어렵죠. 또는 잠깐 쓰고 다시 충전해야 되고 굉장히 귀찮게 될 겁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장이 만약에 망가지게 되면은 우리 몸에 있는 충전지가 망가진 겁니다. 충전지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위가 다 멀쩡하다 하더라도 우리 몸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고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치료를 할 때는 신장을 잘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신장이 이미 많이 상태가 안 좋으신 환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더 이상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자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포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충양맥에 대해서 배워보셨죠? 이 맥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거나 또 위중한 질병이다 하면은 반드시 이 충양맥을 확인하시고 충양맥에 문제가 있다면 치료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또는 환자나 환자 가족에게 설명을 드리고 약간의 고통을 줄여주는 정도밖에 해줄 수 없다는 것을 이해시키고 그래도 원하신다면 좀 도와드리는 것은 상관이 없겠죠. 하지만 치료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병을 치료하든지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치료를 해줘야 되는 곳이 바로 심장입니다. 사실 팔다리가 다 잘려나가도 그리고 온몸에 암이 퍼져 있어도 심장이 계속 뜁니다. 죽을 수 있을까요? 예, 죽고 싶어도 못 죽습니다. 심장의 역할이 이렇게 강합니다. 그래서 어떤 병이든지 먼저 심장을 치료해 놓고 시작하면 아주 좋습니다. 다른 치료들도 순조롭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치료는 집중하면서 심장을 놔두면 치료가 제대로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심장은 바로 머리하고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장을 치료한다는 얘기는 머리를 치료한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또 머리는 우리 온몸을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머리에 문제가 생기면 온몸을 컨트롤할 수 없고 면역력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고 또 우리 몸에 어떤 회복이 필요하거나 치료가 필요한 부분도 우리 머리에서 제대로 명령을 내리지 못하니까 제대로 치료가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심장 꼭 치료를 해주시고 심장을 치료하면 우리 뇌도 머리도 치료가 된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렇다 보니까 심장과 머리를 연결해주는 길목이 바로 목이잖아요. 그래서 목을 치료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목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학생 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목에 부담을 주는 생활을 하고 있죠. 또 핸드폰, 컴퓨터, TV 이런 것들이 발달이 되면서 우리 목에 굉장히 부담을 많이 주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도 반드시 치료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심장에서 목만 연결이 되는 게 아니고 어깨 쪽으로 분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거리를 잘 보시면 이 한쪽 방향만 뚫렸다고 해가지고 이 사거리가 안 막히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이쪽 방향으로 가는 길목이 막히면은 위아래로 흐르는 흐름도 같이 막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이 사거리를 전부 다. 자, 그럼 우리가 치료할 때 다시 한번 요점 정리해 볼까요? 환자가 아프다 이런 부위들은 건드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 부위들을 자꾸 치료하려고 하면 그런 부위들을 자꾸 자극을 주면은 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치료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아프다고 하는 곳은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건드리지 마십시오. 다만 만약에 이게 피부병이다, 피부와 관련된 질병이다, 그런 경우에는 거기 부위도 같이 함께 치료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벌레에 물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화상일 수도 있겠죠. 또는 아토피성 피부라 가지고 그 부위에 문제가 있을 때도 역시 해당 피부도 직접 치료를 해 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외에는 아프다는 부분은 건드리지 않는 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대신에 아프다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실 거의 대부분의 병을 다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조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치료가 정말 어렵습니다. 첫 번째는 의사의 자신감과 그리고 실력입니다. 내가 치료할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이 없는데 어떻게 저 병을 치료하겠어요? 또 내가 그 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실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환자의 신뢰심. 아, 이 의사한테 내가 치료를 받으면 나을 수 있겠구나. 이러한 신뢰심이 되게 중요하고요. 또한 환자가 스스로 개선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앞부분에서도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 이 모든 병들은 환자 스스로 만든 겁니다. 근데 환자 본인은 개선하지 않으면서 치료받는다면 낫겠어요? 절대 낫지 않습니다. 독약 마시면서 해독제 먹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환자 스스로도 자신의 나쁜 습관을 반드시 고쳐나가야 됩니다. 또 세 번째는 가족의 신뢰입니다. 가족이 이렇게 해가지고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이러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계속 옆에서 환자한테 압력을 주고 환자의 마음을 바꾸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가족들이 반드시 이렇게 치료하면 나을 수 있다라는 신뢰감을 갖고 지지를 해주어야지만 환자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치료의 핵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해봤습니다. 이미 다 배웠던 내용들이었죠? 이것들 잘 기억하시고 이제 치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경험을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든 진단 방법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다 배우셨습니다. 이것들을 활용하고 점점 내 실력을 올려나가는 길만 남았습니다. 연습하시고 잘 모르시는 부분이 계시면 다시 한번 또 복습하시고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점점 더 실력을 올리실 수 있고요. 네, 저보다 더 뛰어난 치료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후에 있는 강의들은 만약에 의대를 다니신다 그러면 인턴이나 레지던트 같은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렇게 배운 내용들을 질병 하나하나 살펴보시면서 이러한 질병이 왜 걸리는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또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또 어떤 근본 원인들이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각도로 같이 해보시면서 기존에 이미 배운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운용 능력, 활용 능력을 길러나가는 강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동안 우리가 배운 진단이나 치료 방법들을 더 익숙해지게 만들어드리는 강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